부자아빠 주식학교 5번째 시간. 오늘의 부자아빠 힐링 강의 주제는 주식시장의 돈은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꼭꼭 숨겨진 돈을 함께 찾아볼까요? 궁금해요 주식에서는 이평선 교차매매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월간 부자아빠 관심주 대공개! 세 번째 6월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부자아빠 주식학교 힐링 강의로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하던 동요 한마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런 놀이가 있었죠.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꿔봤죠. 개미야 개미야 뭐하니, 단타 친다 무슨 테마. 요즘에 테마가 유행하는 것이 있죠. 요새 대북 테마인가요? 네. 살았니 죽었니 잃었니 따니 물어보는데 대체적으로 단타 치다가 잃었다 그러잖아요. 네. 아침부터 HTS 키고 여러분들 테마주 단타 치시면은 오후가 되면 오늘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장점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그 격언을 가져옵니다. 생선과 야채는 오후가 싸다. 주식도 오후가 싸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돈 어디에 숨어 있을까? 오늘 숨바꼭질, 돈 숨은 곳을 찾아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주식시장의 돈을 찾으러 나서보자고요. 주식은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많이 가진 분들도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실패해 보듯이요. 여러분의 자녀도 앞으로 주식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를 하고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주식은 입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입문하면 99% 실패해 봅니다. 예,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을 경제를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워런 버핏처럼 조지 소로스처럼. 그죠? 예, 우리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공부를 시켜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는 더 많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엄청 커질 거고요. 부동산 시장은 아마 그전보다는 작아지겠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주식은 공부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주식을 빨리 사십시오는 아닙니다. 공부하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식은 언제 사야 되나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차트는 경기 하나의 순환하는 그 과정을 그려왔어요. 금리가 높고요. 예, 금리가 얕은 지역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고요.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결국 경기가 나쁠 때 저금리죠. 예,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주식을 사게 되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좀 더 매수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정점에 이르러서 금리가 정점을 이룰 때 우리는 주식을 팔고 다시 채권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또 조정 시간을 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런 사이클. 이 국면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요. 언제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나. 자, 저금리. 지금 굉장히 저금리죠. 근데 저금리 시대에 주가가 바닥을 치기 위해서는 아마 요동을 칠 거고요. 정부의 부양책도 1차, 2차, 3차 아마 써야 지수는 제가 보니까 지금 종목은 이미 출발한 것 같은데
지수는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죠. 헤매고 있어. 그건 뭐냐면 정부의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 우리는 종목을 발굴해야 되고, 이제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 지금 주가와 금리와의 싸움에서 뭘까요? 누가 더 배당과 채권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을까 하는 싸움이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됩니다.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요즘에 아마 지수나 종합지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아마 굉장히 투자가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한번 매매를 멈춰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도 다시 보게 되고요. 책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챙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도 보게 되는 거죠. 주식에 너무나 빠져 있다 보면 가족도 잊어버리고요. 자기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런다고 시세가 보이냐? 시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멈춰보는 거. 저는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줄고 있다면 매매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치주를 사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세요. 우리 주식 사업은 원래가 고통의 사업이고요. 이 고통을 끌어안고 자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걱정을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울 때가 걱정 안 해도 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입문하거나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주식시장이 걱정스럽지 않은 화랑장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많이 입학을 하죠. 거기가 고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7년 8년도 여러분들이 펀드를 샀을 때가 고점이었잖아요. 차화정이 화려할 때 그때가 고점이었잖아요. 지금 그때와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정부는요, 경기가 이렇게 바닥으로 깔리고 모든 게 소비가 위축되고 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정부를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걱정스러울 때가, 그 걱정은 그건 병이 아니에요. 걱정스러울 때가 안전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돈의 원리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병이 아니다. 걱정 없는 투자는 충분한 리스크를 걸지 않은 것이다. 충분한 베팅을 안 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좋은 주식에 여러분 충분히 베팅을 하시고요. 그 걱정을 데리고 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보면 걱정을,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걱정스러운 곳에 베팅을 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무한한 황금의 바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주식시장의 그 황금의 바다에 수영도 배우지 않고 풍덩풍덩 그 황금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가져올 수 있나요? 다 빠지면 거기서 가진 것을 빼앗기고, 어떤 분들은 돈을 너무 많이 잃고 걱정스러워서 주식시장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다 자살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무서운 황금의 바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황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수영장에서 황금의 바다의 수영을 배워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황금의 바다, 여러분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마음의 근육.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근데 태반의 사람들은 공부하면 답답해. 벤자민 그램이 책 두꺼운 보기만 하면 우와, 저거 나는 안 읽어. 졸려. 그냥 종목만 줘,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는 안 하고 돈만 달라고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것. 주식 공부 혼자 하면 힘들고 좀 어려워 보이시죠? 이럴 때 멘토를 찾으면 됩니다. 멘토란 온종일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잠시라도 멘토의 말을 듣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멘토의 어깨에 올라타면 더 멀리 볼 수가 있단다. 예, 좋은 글이죠. 제가 이 멘토라는 좋은 글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일반인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는 뭐냐면요, 주식 투자가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조정하면 고통스러워서요, 손절하고 도망가죠. 네, 주식의 수익, 주식에 돈 버는 것은 바로 고통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오늘 그래서 벤자민이라는 그 멘토님의 조언 한 가지, 여러분 책 읽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요. 명심하라. 강세장의 종말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요즘에 뉴스가 아주 나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가가 하락하여 저가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차분하게 부자가 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증권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을 예측,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막 서로 살라고 하다가도 주가가 떨어지면 서로 또 안 살라고 그러죠. 주가는 떨어질수록 안전한 겁니다. 올라갈수록 위험한 겁니다. 벤자민 그람의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시청자 편지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아빠 오늘 또 열정적인 강의, 행복을 주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래저래 아파서 행복 에너지가 떨어졌습니다. 체력이 안 되니 정신이 따라가서 주식도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어요. 이럴 때는 계좌의 모든 주식을 다 팔아버릴까 생각까지 2년 세월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아빠를 만났을 때 노트에 적었던 내용부터 차근차근 읽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청자분이 저의 그 무료 강의를 몇 년씩 들은 분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제가 보유했던 종목을 보며 그때 기록했던 매수 단가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1년 정도 들고 가다가 포기했는데 쭉 보유만 하고 있었다면 놀라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더라고요. 그때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 빼먹을까봐 반목 청취하며 적었던 노트를 다시 읽으며 반성하고 있네요. 서산에 있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셨네요. 좋은 주식, 자, 올바른 방향에 있는 주식을 발굴했을 때는요, 단기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 보유하셔야 되겠죠. 그죠? CJ 50평이 그 당시 75,000원 했지만 지금은 326,000원입니다. 가치주 발굴해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매매 생각하지 마세요. 롯데쇼핑이 그때 15만 원인데 지금은 35만 8천 원이네요. 바로 이런 주식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막 하락했다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줬잖아요. 2011년, 2012년, 2013년 지금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자, 어때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올라가 있죠. 그죠? 오늘 우리가 찾는 게 뭐죠? 주식시장에 돈이 어디 숨어 있을까를 찾는 게임이잖아요.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이 오래 보관하는 게, 오래 고통을 껴안고 자는 거예요. 돈이 버는 방법은 딴 거예요. 고통을 여러분이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달렸잖아요. 예, 돈이 어디에 있나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면 뭐였습니까? 고통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이 무거운 바위 밑에 돈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짊어질 때, 또 위험, 이 리스크라는 게 위험이죠. 이 위험에는요, 위험에는 위기죠, 위기. 위험에는요, 위험과 기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는가 우리 찾았죠? 바로 여러분 이 고통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어. 내가 좋은 종목 대박주 찾아줄게. 그 대박주를 고통 없이 찾아준다면 말이 안 됩니다. 모든 대박주는 바로 고통 밑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엄청난 투매가 나오고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그거를 잡을 수 있습니까? 고통 빼고 수익만 준다고 누가 얘기한다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수익은 바로 고통과 함께 오는 것이고요. 그 고통을 여러분이 끌어안을 때 여러분들은 수익이 오는 겁니다. 그래, 주식시장의 수익은 뭘까? 주식시장의 수익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과 수익은 니꼬로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조정을 많이 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치주들이 많이 하락해서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매수하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회사를 분석하는 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마지막 해야 되는 작업은 가치주를 어떻게 찾느냐 합니다. 가치주 발굴법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강의하고요. 가치주를 담는 방법만, 가치주를 찾는 방법만 더 공부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큰 주제, 바로 고통을 짊어지면 돈이 온다는 거. 그죠? 노동하지 않고 월급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상사의 욕을 안 먹고 월급 받을 수 없고요. 노동자는 고통을 해야 되고 주식 투자는 바로 이 고통을 짊어져야 여러분에게 수익이 나는 것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시청자 여러분, 또 시장이 고통스러운 조정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가치주를 꾸준히 담아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궁금해요 주식주시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적 발굴 비법과 전문가들이 오늘 가져온 2주의 관심 종목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해요 주식 시간입니다. 저는 부자빠 주식학교 부자들 전문가 차우승입니다. 궁금해요 주식 시간은요, 주식 입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곁을 찾아뵙고 있죠.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그렇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교차를 이용한 매매 방법,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용어는 골드크로스와 데도크로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골드크로스라는 것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럴 때는 골드크로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 신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반대로 데드크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마찬가지로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자,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다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것을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가 하락 신호로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자, 차트를 이용해서 매매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KG케미칼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예결한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동평균선은 단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빨간색 이동평균선은 5일 이동평균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색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먼저 상승 신호는 어디라고 했죠? 골드크로스라고 했죠. 골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아래에 보니까 빨간색이 노란색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골드크로스네요.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보유하게 되냐면 바로 골드 크로스가 난 시점부터 데드 크로스가 난 시점까지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데요. 자, 데드 크로스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승하던 주식이요. 여기에서 보니까 꺾였죠. 네, 바로 여기가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골드 크로스가 난 시점에서 데드 크로스까지 보유했더니 여기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자, 꼭대기에서 우리가 자르면 더 좋겠지만은 천정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자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점, 그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신호를 바로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는 시점에서 잡자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이 주식이 그동안 이렇게 상승하고 지금 횡보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횡보 조정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는요,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골드 크로스가 어디에서 났죠? 바로 여기에서 났습니다. 여기에서 났고요. 또 데드 크로스가 어디죠? 여기서도 살짝 났네요. 살짝 났는데 여기까지 가져가더라도 어때요? 수익이 나죠? 여기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아, 근데 데드 크로스 나고 조금 있더니 또 골드 크로스 났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보는 거죠. 그죠? 또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 그래서 어디에서 꺾였죠?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꺾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기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골드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궁금해요, 주식.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교차 매매 방법을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빠와 아들! 월봉으로 보는 월간 관심주 6월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이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가 가져온 회사는요, 최근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요, LTE 사용자 확대에 따른 유료 콘텐츠 성장이 기대어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IPTV를 가지고 있는데요. IPTV 가입자 수가 증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어지는 회사이기도 하죠. 저는 이 종목을 5,050원 근처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코드 번호 033639 SK 브로드밴드입니다. 네, 오늘 보석주는요, 가치주는 바로 여름 종목입니다. 여름 청량음료 및 주류 판매하는 회사죠.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주류와 음료가 들어있는 회사인데, 자기 자본이익이 계속 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특징은 유보율이 25,000원, 불확실한 장세, 또 저금리의 장세에 여러분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특징은 중장기 보유 가치주로서도 적합하고, 또 하나 단기 매매로서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140만 원 근처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10% 잡으시고요. 중장기 투자자는 좀 더 길게 내다보는 전략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 번호는 005300, 이름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과 SK 브로드밴드.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기대되네요. 월간 관심주는 장기적 관점의 꾸준한 투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주시장에 돈 어디에 숨겨 있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했는데요. 강의를 잘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돈은 역시 주시장의 고통과 바꾸는 겁니다. 고통스러우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쌀 때 팝니다. 바로 그 쌀 때 여러분이 고통스럽지만 그 종목을 매수하고 여러분이 책임지는 자세로 우량주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자면 돈은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결국 수익은 고통이고 고통의 대가가 수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고통 없이 여러분에게 돈을 벌 수 없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고통을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안녕히 계십시오.